여보, 승민아! 조심해, 여기 위험해! 박진수의 목소리가 산 정상 근처 절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내 윤미경의 등을 거칠게 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승민이 황급히 돌아서는 순간 진수의 또 다른 손이 아들의 가슴팍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자신을 먹여 살려준 아내와 아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진수의 얼굴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미경과 승민의 비명이 깊은 계곡으로 울려 퍼지며 사라져갔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배신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린기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윤미경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65세가 된 지금도 변함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겸 서재로 들어가니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기념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여성 CEO, 자수성가 성공 사례, 지역 경제 발전 공로상. 하나하나가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검토하던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 2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미라클 코스메틱의 회장.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좀. 침실에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내에게 의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원두를 갈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갓 결혼했을 때 진수는 그래도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 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미경의 몫이 되었습니다. 빨리 안 가져와. 늦게 왜 이렇게 가져와? 바쁘다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 진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불평했습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하는 일이라곤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 회사. 맨날 회사만 중요하지. 남편은 뭐야?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미경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미라클 코스메틱 본사 건물 앞에 선이 뿌듯함과 함께 쓸쓸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일궈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따뜻하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김 부장, 어제 말씀드린 신제품 기획안은 어떻게 됐나요? 네, 사장님. 마케팅팀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검토해보죠. 미경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만큼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은 아들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아, 점심 먹었니? 네, 엄마.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42세가 된 승민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다음 주에 웨딩 촬영이 몇 건 있어서 바빠요. 그래, 잘 됐다. 몸 조심하고.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빠는 어때요?
승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 변한 게 없지.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조차 남편에 대한 실망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이혼하시면 안 돼요? 승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나눈 대화였습니다. 승민아,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아빠도 예전에는.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야 진수가 달랐던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이 집에 돌아오니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마 중계가 나오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경마신문과 복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수고했어. 진수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나도 가끔은 남편 노릇을 해야지. 진수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미경은 의아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진수가 먼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 당연하지. 앉아서 쉬어. 진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고 김치를 올린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미경에게는 오랜만에 받는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고마워요. 뭘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진수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나 갈까? 가족여행이요?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가족여행이라고 할 만한 걸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수는 항상 여행비가 아깝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승민이도 불러서 셋이 함께. 요즘 가족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요? 좋은 생각이네요. 미경은 진수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건가 싶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글쎄, 산이나 바다 중에 어디가 좋을까?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이 어때? 등산이요? 우리 나이에? 미경은 걱정스러웠습니다. 65세와 68세의 등산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너무 높은 산 말고 적당한 곳으로.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말이야. 진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장소를 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승민이한테 물어보죠. 그래, 승민이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날 미경은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아, 아빠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어때? 아빠가요? 정말요? 승민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가자고 하시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 나이에 등산이.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워낙 가자고 하니까. 그럼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하죠. 제가 장소 좀 알아볼게요. 며칠 후 승민이 몇 군데 후보지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난이도도 적당하고 경치도 좋대요. 승민이 보여준 곳은 천마산이라는 중간 난이도의 산이었습니다. 여기 좋네. 높지도 않고. 미경이 만족해하자 승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도 좀 가져갈게요. 가족 사진도 찍고 풍경도 찍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진수는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말고 더 경치 좋은 데로 가자. 진수가 펼쳐 보인 지도에는 독수리봉이라는 산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좀 험한 것 같은데요. 승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상 근처에 전망대가 있어서 경치가 끝내준다고 하더라고. 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당신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 아닐까요? 미경도 우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올라가면 돼. 나도 젊을 때 여기 와본 적 있어.
진수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진수의 고집에 밀려 독수리봉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경은 뭔가 불안했지만 남편이 드물게 보이는 적극성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가죠. 좋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자. 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독수리봉 사고 사례, 등산 추락 사고, 산악 사고 보험금. 검색 기록을 보면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아내의 성공이 커질수록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경의 개인 재산만 수백억 원,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40년은 충분히 기생충으로 살았어. 진수는 컴퓨터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그냥 쉴게요. 아니야. 남편이 이런 것쯤은 해줘야지. 진수는 미경의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르지만 그래도 남편의 손길이었습니다. 미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받는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서로 더 잘해주자. 진수의 말에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진수가 변한 건가 싶었습니다. 승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승민아, 아빠야. 네, 아빠. 승민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 등산 잘 부탁한다. 아빠가 카메라 메고 다니는 거 도와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민아, 아빠가 그동안 관심 못 가져줘서 미안했다. 진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승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승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방향은 아니니까 좋은 신호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깨달은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동안 진수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미경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슬리퍼를 가져다 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저녁 준비도 도왔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데는 없죠? 미경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프긴 왜 아파? 그냥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해서 미안했어. 진수의 말에 미경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등산 전날 밤 진수는 혼자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등산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특히 정상 근처의 전망대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다. 이곳에서 끝내자. 절벽 높이가 10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보험도 더 들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명의로 된 고액 보험까지. 어차피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 될 테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등산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세 사람은 독수리봉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우와, 정말 높네요. 승민이 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경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올라가면 돼.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준다니까. 진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진수는 평소와 달리 미경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여보, 조심해. 여기 돌이 미끄러워. 물 좀 마셔. 탈수되면 안 돼. 승민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왜 그래?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진수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그동안 바빠서 못 챙겨준 게 미안했어. 이 시간쯤 올라가니 첫 번째 쉼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 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진수는 배낭에서 물과 김밥을 꺼냈습니다. 미경이 새벽에 준비한 김밥이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당신이 만든 김밥이 최고야.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민은 카메라를 꺼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플래시가 터지며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진수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승민아, 카메라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좋은 사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 오늘은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 될 거야. 진수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경사가 가팔라지고 길도 험해졌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니야, 정상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온 건데.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반드시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승민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포기할 분이 아니야. 3시간 더 올라가니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려갈까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야. 거기서 쉬었다가 내려가자. 진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승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를 믿어봐. 드디어 정상 근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서 모두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좋네요. 승민이 감탄하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절벽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층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념사진 찍자.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승민아, 카메라 설치해줘. 네, 타이머로 설정할게요. 승민은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풍경도 함께 담기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배경도 좋고 우리 모습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좋다. 자, 모두 이리로 와. 진수가 절벽 가장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너무 가까운 것 아니에요? 미경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난간도 있고. 사진은 절벽 배경으로 찍어야 멋있지. 승민이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10초 후에 찍혀요. 세 사람은 절벽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진수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되물었을 때 진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승민아, 40년 동안 수고했어. 진수는 갑자기 미경의 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머. 미경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승민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으려는 순간 진수의 다른 손이 아들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너도 함께 가야지. 아빠. 승민도 중심을 잃고 절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진수의 얼굴에는 40년간
숨겨왔던 악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성공한 아내를 향한 질투와 원망, 그리고 탐욕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과 승민의 비명소리가 깊은 계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저 멀리 쓰러진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얕은 미소를 머금고 진수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되었을까요? 아들과 미경은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손을 맞잡고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 승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네, 풍경 촬영용으로 전망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설치한 거예요. 미경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를 미는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각도상으로 충분히 찍혔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미경은 다리를 다쳤고 승민도 팔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혼자서는 여기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어떡하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휴대폰도 추락하면서 모두 부서져 버렸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해요. 승민이 소리를 질러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승민이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곧 수풀을 헤치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에서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미경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연이에요. 약초를 캐러 왔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수연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수연은 배낭에서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평소 산에 자주 다니다 보니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가 도울게요. 수연의 능숙한 응급처치 덕분에 두 사람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휴대폰이 터지나요? 승민이 물었습니다. 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터져요. 제가 구조대 부를게요. 수연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에 눕혀놓고 구조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1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경과 승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미경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수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남편분이 일부러 밀어뜨리신 거예요?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동안 진수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에게는 가족을 걱정하는 남편,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제 가족이에요. 진수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점점 절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존 가능성에 구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픈 남편, 아버지로 동정받으며 이제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보, 승민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진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연기했습니다. 곧 조문객들이 찾아올 것이고 보험금 수령 절차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미경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윤미경 회장의 남편입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충격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네,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수는 슬픔에 잠긴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 운영은 제가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내의 지분이 제게 상속되니까 자동으로 제가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수는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의 사망 신고를 하시려면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실종 후 7년이 지나야. 7년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진수는 조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운영권은 긴급 상황이므로 임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진수는 안도했습니다. 미경의 회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의 남편분이 임시 경영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경영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40년간 미경이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야겠습니다. 진수는 회장실에 앉아 미경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내 것이야. 책상 위의 상장들과 기념품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진수는 이미 회사 매각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으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나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미경과 승민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경은 수연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 만난 이 여성이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승민 씨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연이 승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승민은 수연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지. 며칠 후 승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수연 씨, 저희가 회복되면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수연의 대답에 승민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진수는 회사에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을 바꿀 거야. 임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쌓아온 시스템인데 내 아내는 이제 없어. 내가 새로운 주인이야. 진수의 말에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선 급여부터 삭감하자. 너무 많이 받고 있어. 회장님, 그럼 직원들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새로 뽑으면 돼. 진수는 미경이 4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도 반 정도 정리하자. 관리가 복잡해.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닥쳐. 내가 주인이라고. 이때 병원에서는 미경과 승민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승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증거가 문제였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증거니까. 하지만 다시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수연 씨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수연과 함께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접근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승민이 설치했던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동이 될까요?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방수 기능이 있거든요. 승민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수연의 집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찍혔을까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보, 승민아, 40년 동안 수고했어. 진수가 두 사람을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수연도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승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 악마를 놔둘 수는 없어. 미경도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아들을 산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승민이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여기 담겨 있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화면 속 진수의 냉혹한 모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진수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장 열곳 정리한다. 사장님,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 조정하는 거지. 40년간 미경이 가족처럼 돌봤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셨으면 절대 이런 일은. 직원들은 미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꿀 거야. 진수 코스메틱으로. 진수는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명을 발표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상관없어.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진수는 미경이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망치고 있었습니다. 회사 매각건도 진행하자. 진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렀습니다. 현재 시가로 얼마 정도 될까요? 건물과 브랜드 가치까지 합치면 500억 원 정도. 좋아, 빨리 매각 절차 밟자. 진수는 돈 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미경이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진수 씨 계십니까? 형사들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제 가족이 실종된 상황인데 무슨 살인미수요? 부인과 아드님이 생존해서 신고하셨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네, 그리고 모든 범행 과정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내가 언제? 조작 여부는 국과수에서 판정하겠습니다. 일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진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40년 동안 기생충처럼 살았다고? 웃기지 마. 내가 없었으면 그 여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내가.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진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악질이었네요. 가족을 죽이려고 하다니. 빨리 회장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은 모두 미경의 무사귀환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40년간의 악몽이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승민도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 새 출발이야. 수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의가 실현된 거네요. 재판에서 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0년간 아내에게 기대어 살면서 결국 살해를 시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판사의 준엄한 선고에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요?
너무 과중해요. 오히려 관대한 처분입니다. 살인이 아닌 미수로 끝났으니까요. 법정에서 나오며 미경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년 후 미경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진수가 없어진 후 더욱 발전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보너스 지급하죠. 직원들은 진수 시절을 악몽으로 기억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승민과 수연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승민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승민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끌어안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에서 만난 인연이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결혼식 날 미경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민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강하게 버텨주셔서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수연도 미경을 꽉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진수는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40년 동안 그 여자 등쳐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내 목 찾은 거잖아. 동료 죄수들도 진수의 후한무치함에 혀를 찼습니다.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도 저런 소리를 하네. 저런 인간이 30년도 부족해. 3년 후 미경의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수백 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피해자였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미경은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승민과 수연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자 안아보세요. 우리 예쁜 손자. 미경은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랑 속에서 태어났구나. 네, 할머니. 저희가 잘 키우겠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회사는 승민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재단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활발하시다니. 아직 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어느 날 진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찾아올까요?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찾아와도 소용없어. 이미 남남이야. 미경은 담담했습니다. 실제로 진수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당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가족에게 진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쪽방촌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가끔 술집에서 자신의 과거를 자랑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전 마누라가 수백억대 사업가였어. 허풍 좀 그만 치라고. 사람들은 초라한 늙은이의 허풍으로만 여겼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혼자서 치르며 살아갔습니다. 미경과 승민, 수연 그리고 손자까지. 네 사람의 가족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손자와 함께 놀아주고 서로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클수록 할머니 닮고 싶어요. 어린 손자가 말했습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미경은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예뻐요. 수연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미경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엄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승민이 말했습니다. 만약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 거야. 맞아요. 정말 기적이었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미경은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우와, 맛있겠다. 손자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더 힘이 나네. 식탁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가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진짜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승민아, 아빠 생각 안 나?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나요. 오히려 없어서 더 편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승민의 말에 미경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래도 너까지 힘들게 해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미경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진수라는 짐이 사라지자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습니다.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죠. 미경의 눈빛에는 새로운 도전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입소한 분들이 12명입니다. 모두 자립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경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40년간 참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미경의 경험담은 피해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승민과 수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승민아, 정말 축하해. 미경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래,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릴 줄 몰랐어. 결혼식에는 회사 직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미경 가족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회장님 가족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힘이 나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미경은 새삼 감사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진짜 인연들만 남은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승민과 수연 사이에는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회사 가세요? 그럼 할 일이 많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할머니는 강해. 미경은 손자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우연히 진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거절하세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40년간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민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한 번 정도는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요.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고. 사과할 사람이 사과하겠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승민의 말에 미경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경과 승민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진수는 많이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68세에 들어간 교도소에서 이제 78세가 된 것입니다.
여보 승민아. 진수는 반가워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늦은 사과네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미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와서 뭔 사과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승민아, 너라도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 저한테 아빠는 없어요. 승민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미경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안녕히 지내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미경과 승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진수는 면회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경의 인생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회사는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했고 재단은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용기를 내니까 모든 게 달라졌지. 미경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승민의 사진 작품도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가족의 진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속 가족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은 사진으로도 느껴져요. 승민의 작품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런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요. 10년 후 진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도소에서 홀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승민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였구나. 미경은 별다른 감정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해 미경은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사와 재단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80세까지 이렇게 정정하시니까 정말 대단해요. 아직 20년은 더 살 거야. 미경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면서 살 거예요. 승민의 큰 아들이 이제 15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진짜 사람됨이야. 돈이 많아도 마음이 나쁘면 소용없어. 미경은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도 이제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수연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게 정말 하늘의 뜻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산에서의 만남이 정말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진수와 결혼 초기에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사업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한다. 나도 믿어보기로 했다. 젊은 시절에 순진했던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승민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타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미경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유럽 진출도 성공적입니다. 직원들 덕분이에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회장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직원들은 진심으로 미경을 존경했습니다. 40년간의 노하우와 진수 없는 자유로운 경영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단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UN 여성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시상식에서 미경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미경은 손자들과 함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등산로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때 그 산이에요? 그래, 할머니와 아빠가 떨어진 곳이야. 정말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 정상에 올라서니 새로운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악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아버지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큰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하는 거지.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손자는 할머니 닮아서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미경은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40년간의 악몽,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어. 미경은 가족들과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민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미경은 뿌듯해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승민은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면서도 원칙은 지키는 것, 이것이 모자가 공유하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연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상담 건수가 또 늘었어요.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거네. 네, 하지만 저희도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의 사회복지 전문성과 미경의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경, 승민, 수연, 그리고 두 손자까지. 5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정말?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하다니. 할머니 자랑이에요. 손자의 말에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엄마, 내년에 회사 상장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이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더 많은 사람들과 성공을 나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재단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돈은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어. 나누면서 살아야지. 미경의 철학은 진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진수와 함께 보낸 첫 겨울, 승민이 어렸을 때, 함께 만든 눈사람, 회사가 어려웠을 때, 혼자 견뎠던 추운 겨울날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들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손자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래, 만들자. 미경은 손자들과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눈사람을 만들며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 눈사람 이름 뭐로 할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행복이. 좋은 이름이네. 우리 가족처럼 행복한 눈사람이야. 그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손자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승민이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수연이와 재단 일을 상의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는다. 40년간 진수와 함께한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단을 쓰며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65세부터였구나. 늦은 나이에 찾은 자유와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거짓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일까요? 미경과 승민, 수연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가족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시련을 겪고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40년간 참고 견딘 미경의 용기와 승민의 정의감, 그리고 수연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